네, 안녕하세요. 교육부 디지털 교육 전담 담당관의 이지은 연구관입니다. 제가 이제 교장 자격 연수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면요. 제일 많이 듣는 말들이 우리 학교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신청했는데 선생님도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되는 가장 원동력이 우리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십니다. 이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의 첫 이미지는 그 심층 면담에서 코디네이터와 그 학교의 면담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리고 나서도 계획을 설계하시고 또 관련된 상담을 계속 이끌어 주실 텐데 여기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정책 강의를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제 코디네이터 분들께서 학교를 찾아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들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난제에 관한 질문이든지 간에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그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염두에 두신다면 그 질문에 답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거든요.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하는가? 네. 이미지 보이시죠? 세 가지 메시지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왼쪽에 펭귄이 보이실 겁니다. 이거 기후위기에 따른 멸종위기종 얘기인가?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오른쪽에 아이가 있는데 그 사이에 유리창에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시겠어요? 멸종위기종 한국인. 네. 한국인이 멸종위기종이라는 거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입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 하면 이 포스터를 AI가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특이점이 오지 않을 거다. 싱귤레리티는 없을 것이다. AI는 창작을 못할 것이다라는 말이 거의 지배적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생성형 AI가 PPT도 만들고 이미지도 만들고 사람 목소리도 흉내내잖아요. 즉 그 특이점을 넘어서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하다는 거죠. AI에게 이러한 창작 능력까지 있을 때 우리는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되지? 그래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정책을 우리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네, OECD의 학습 나침반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에 대한 구구절절한 설명이 아니고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 OECD 학습 나침반을 만든 사람들이 중심 이미지를 왜 나침반으로 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즉 지금의 시대가 대항해 시대의 나침반을 가지고 바다를 나갔던 사람들처럼 내가 이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갔을 때 내가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명확한 게 하나도 없는 시대가 지금의 불확실성의 시대와 똑같기 때문에 우리 나침반으로 하자. 아이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핵심 역량을 이 나침반에 넣어서 한번 세계적으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득해 보자.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2022 교육과정도 여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 형광펜 칠해놓은 것에 주도성도 있고요. 자기 성찰과 책임도 있고요.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 탐구와 개념 기반의 학습을 하되 디지털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학생 참여형, 주도형 수업을 해야 된다. 그중에 과정 중심 평가도 중요하다. 이러한 키워드들을 넣어서 2022년에 발표했지요. 역시 23년에는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교육의 오래된 꿈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들이 전혀 새롭지 않으실 거예요. 2000년대는 이 얘기가 계속 공교육 내에서 중요한 방향성으로 이야기되어져 왔습니다. 학생과 교사는 이제 지식의 수용자 전달자가 아니고 일방형 강의도 중요하겠지만 더불어서 아이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무엇을 배우는지 적극적으로 주도성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지 교사가 그것을 설계해야 된다.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왜 다시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걸까요? 이게 가능한 기술이 지금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이런 수업은 좀 상위 성취도를 가지는 학생들은 지금도 가능할 거예요. 근데 좀 전에 그 공교육의 오래된 꿈이라는 그거는 우리가 상위 학생들만이 아니라 교실에서 무기력한 아이들, 엎드린 아이들, 잠자는 아이들,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아이들, 이 아이들도 우리가 주도적인 학습자로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 고민은 늘 꿈꿔왔는데
이제 그 어떤 기술을 우리가 접목시킬 때 그게 가능하게 할까? 그래서 모두를 위한 교육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고민이 바로 23년의 교육혁신 방안에 담겨 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블룸의 텍사노미죠. 지식부터 창조까지 있는데 우리가 AI 등의 기술을 활용해서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지식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다음에는 교사의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좀 고차원적인 학습을 하면서도 사회 정서적 역량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혁신의 방향성이었습니다. 방향성은 맞지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에 다시 천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빨간색 선은요, 현재는 지배적이지만 미래에는 미미할 현재의 시스템이고요. 이 초록선은요, 지금은 미미하지만 미래에는 곽광받을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렇게 초록색이 아닌 이 파란 선에 혁신의 패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거기 왼쪽에 작은 이미지 흑백 사진이 하나 있죠. 네, 공중전화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8, 90년대는 사람과 집 밖에서 소통하려면 공중전화를 이용해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안 보이죠. 내가 휴대폰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근데 그걸 사용하려 해도 학생들이 뭐 카드가 없거나 동전이 없으면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게 지금 미미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90년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5년을 미래라고 한다면 지금은 모두의 손에 스마트폰이 있죠. 그러면 갑자기 공중전화에서 스마트폰으로 갑자기 바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이 그 사이에 등장했던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수석 선생님들 혹은 선생님들 이제 코디 정도 하시려면 연령대가 좀 있으실 텐데요. 네, 삐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 부스 근처에서 개인 전화를 쓸 수 있는 시티폰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식의 혁신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초록선인 스마트폰이 등장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현재와 미래의 각각의 힘은 양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전환기 미래에서 갈등이 가장 최고조로 이르는 시기도 바로 이 전환기 파란색 선의 가장 최상승기, 혁신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전환기이고 갈등도 이때 최고조에 이르기 때문에 이 전환기의 딜레마를 직시를 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아마 택시가 90년대까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택시 지금도 쓰고 있지만 2000년이 지나면서 타다라는 스타트업이 이제 그 택시 서비스를 다르게 바꾸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고 나서 전 사회적인 갈등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없어지는가 싶었는데 지금은 택시 어떻게 타세요? 네, 땡땡티로 불러서 타시죠. 이렇게 갑자기 바뀌지 않고 충분한 갈등을 겪은 다음에 그 새로운 시스템이 지금은 지배적인 시스템이 되는 게 바로 전환기 갈등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거를 한번 전환기의 딜레마를 직시를 했더니 이러한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사회, 어느 조직, 어느 국가에나 있는 유형인데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가로축은요, 지금 소용돌이 그림이 이미지 끝에 있잖아요. 가로축은 혁신을 하는 거고 개발을 하는 창의적인 움직임입니다. 세로축은요, 맨 위에 바위가 보이죠. 바뀌지 않는 성질, 그리고 측정할 수 있는 성과를 중요시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변하지 않을 테다. 측정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 그러면 이러한 양쪽의 힘에서 어떤 유형이 나타나면 1번 볼게요. 공룡입니다. 어떤 걸 상징할까요? 공룡이 지금 있나요? 없죠. 변하지 않겠다는 걸 고수하게 되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2번을 볼게요. 유니콘입니다.
상상 속의 동물이죠. 창의만 이야기하고 개발만 이야기하면 그거는 상상에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될 수 없게 됩니다. 양극단이죠. 그럼 3번을 보겠습니다. 네, 타조입니다. 어? 머리를 땅속에 쳐박고 있습니다. 아이, 난 관심 없어. 아, 갈등은 싫어. 내 앞에서 딜레마 얘기하지 마. 골치 아파. 나는 쇼츠나 볼 거야. 그런 유형입니다. 네, 4번을 보겠습니다. 머리가 양쪽에 있습니다. 공룡 얘기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유니콘 얘기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양쪽에서 혼동스러워하는 타입입니다. 마지막 5번 독수리를 보겠습니다. 창공을 훨훨 날고 있죠. 무슨 뜻이냐? 이것들을 갈등을 다 직시를 하고 작은 가능성도 거듭 도전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성취해 나갈 때 혁신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 학교에서 이거 나 이런 유형인데? 우리 학교에 이런 사람 있는데? 다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코디네이터가 학교에 가서 심층 면담을 할 때의 태도는 5번이 옳아요가 아닙니다. 학교에는 이 모든 유형이 있고 다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태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냐? 코디네이터 분들께서는 설계를 해주실 때 이분들을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관심을 갖게 해주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나는 AI 기술 쓰는 거 어려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맞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수준에 맞는 분반으로 해서 딱 맞춰서 수업을 설계해 드릴 수 있어요. 나는 이미 아이에다 마스터 교원이에요. 제가 뭘 더 받아야 되죠? 선생님께 맞는 AI 윤리 측면의 프로그램을 설계해 드릴 수 있어요. 이런 차원의 접근도 중요하고요. 서로가 나만 옳다. 왜 저 사람은 움직이질 않아? 왜 저 사람은 자꾸 애들한테 새로운 것만 가르치려고 해서 옆반이랑 다른 걸 하려고 해. 불편하게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괜찮아요. 관찰 한번 해보세요. 한번 옆반 선생님 수업을 관찰해 보시다가 A9이나 디지털 수업 쓰는 거 관찰해 보시다가 호기심이 생기시잖아요. 그럼 저희한테 노크해 주세요. 저희가 달려갈게요. 이런 태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조직에나 있는 이러한 태도들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딜레마를 직시한 결과 저희는 3가지 핵심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왜냐?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이든 AI 기반 교육 혁신이든 앞으로 신기술은 거듭 발전할 거고요. 교육이 되었던 사회 제도는 그것을 뒤따라갈 겁니다. 이 말인즉슨 신기술이 교육에 들어오는 거를 속도의 차이일 뿐 막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는 적재적소에 안전하게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 신기술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고민의 결과가 이 핵심 가치 3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이제 코디네이터 분들께서 선생님들 만나실 때 어려운 질문 받으실 거다. 그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 3가지만 염두에 두신다면 그래도 우리가 정답은 아니어도 해답에 가까운 다시 재질문하는 방향으로 같이 해답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 3가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정독을 할게요. 첫 번째,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교육입니다. 교사와 교육 관계자는 아이들의 삶을 위한 교육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갖는 기회와 위험을 모두 이해하고 아이들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즉 우리부터 먼저 리터러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리터러시를 우리나라에서는 문해력이라는 말로 바꿔 쓰는데요. 즉 AI 윤리가 되었든 AI 이해, 리터러시는 AI 디지털 기술의 이해, 윤리, 비판적인 활용, 성찰, 소통, 참여를 다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바탕 하에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아이들 교육에 접목할 수 있을까? 그렇게 쓰고 났을 때 아이들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러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모두를 위한 맞춤 학습 기회 보장입니다.
교사와 교육 관계자는 아이들의 학습 성공 경험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언어, 장애,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맞춤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네, 이거는 평등의 개념이죠. 일부 우리 부모님의 가정 배경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AI와 관련된 걸 직접 교육받을 수도 있고요. AI 기술을 활용한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을 내면은 AI의 맞춤 학습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가정 배경에 따라서 신기술을 접할 기회에 차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정신입니다. 네. 마지막. 이건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치입니다. 아이의 강점을 끌어내는 교사의 전문성 존중. 교육 관계자는 교사가 아이를 관찰하고 강점을 끌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아이들은 기술로 측정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능력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쓰든 영수증 이외의 교과에서 AI 코스웨어의 대시보드를 통해서 그러한 관련된 기술을 쓰든 거기에 나와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진단 있죠. 약점이 되었든 강점이 되었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전제가 매우 필요합니다. 즉 기술은 아이의 능력을 전부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전제해야 되고요. 그럼 나머지 선생님들은 기술이 측정할 수 없는 그 이상의 학생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이 아이의 강점은 이런 거였구나. 그걸 발굴해 주는 게 교사의 전문성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AI든 디지털이든 기술은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네.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는 저희가 역량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4년 4월에 발표했는데 맨 왼쪽에 핵심 가치를 토대로 오른쪽으로 역량 체계가 이어집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4월에 발표했고요. 7월에 유네스코에서도 교원의 AI 역량을 만들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의 왼쪽에 있는 사람 중심의 하이터치 하이테크 AI, 윤리, 그다음에 수업 관련된 거 전문성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관계 기관에서는 이 우리나라의 교원의 역량 체계가 이 국제적인 교육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코디네이터 선생님들께서 이제 머릿속에 이 체계가 들어 있을 때 심층 면담 이후에 설계해 주실 때 거기에는 이제 주제별 심화 과정, 전문 과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 프로그램 안에 설계해 주실 텐데 이게 머릿속에 있을 때 그 설계가 훨씬 더 체계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교육은 기본이 되고요. 그 오른쪽에 사람 중심의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 윤리적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성찰에 빨간색으로 색칠해 놓은 게 우리나라 역량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강조점인데요. 교사가 주도성을 살려 그러한 기술을 활용했는지 성찰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업에 활용한 기술이 아이들 삶에 미치는 영향도 역시 성찰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모두를 위한 맞춤 학습 기회 보장에서는 교육의 맥락을 분석하고 평가 설계하고 실행하고 성찰하고 평가하는 단계인데 역시 가운데는 이제 코디네이터 분들 전문가시니까 넘어가고 오른쪽 성찰 부분을 보면 우리 아까 공교육의 오래된 꿈이 반 안에 있는 20명, 30명의 아이들 모두가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게 우리의 꿈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내가 학생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성장을 했는지를 내가 성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내가 그거에 넘어서서 하이터치, 즉 사회 정서적 지원까지도 내가 터치를 해줬는가.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의 최종 목표 지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의 강점을 끌어내는 교사의 전문성 존중도 맨 마지막만 보면 이제 기술을 활용하면 데이터가 쌓일 거고요. 그 데이터는 이제 남의 게 아니라 선생님들 겁니다. 그럼 그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내가 현장 연구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고 내 수업이 됐든 학교 교육이 됐든 훨씬 더 그 데이터 기반의 성과를 더 창출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깊은 연구가 진행될 수 있겠죠. 이건 역시 우리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프로그램에 현장 데이터 기반 현장 연구로 있습니다. 네, 이러한 체계를 가지고 나중에 학교별 계획을 설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인제 크게 4 가지 과제를 가지고 인제 선생님들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연계가 되는 것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40 우리가 인제 그 역량 체계를 하나하나 뜯어보는 연수가 바로 교실형면 선도교사 연수입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의 강사뿐만이 아니라 이 학교 컨설팅의 코디네이터와 강사들은 가능한 이 선도교사 연수를 이수하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선도교사들이 인제 시도교육청의 연수의 강사 역할을 하실 수 있고요. 이때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역량 중심의 연수와 그다음에 실습 연수, 그다음에 입문가, 실천가, 멘토, 전문가로 이어지는 성장 경로 체계에 따라서 배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찾아가는 컨설팅 연수입니다. 맨 왼쪽에 말씀드린 그 핵심 가치와 역량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것을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워크숍에서 학교의 비전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 진행되고, 또 학부모도 이러한 학교의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는 연수, 그리고 학생 역시 디지털 AI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학교 자체가 인프라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되니까 기술 지원까지 하는 이 5 가지가 프로그램의 요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란색 선이 우리가 혁신을 위해 투입하는 노력이라면, 이 오렌지색 선이 그에 따르는 편의 효용인데, 초반에는 투입 대비 노력, 그러니까 투입 노력 대비 효용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학교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고,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컨설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서 면담을 하고 설계해 주시는데, 그 밑에 있는 작은 인제 점으로 표현된 프로그램들은 인제 따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눈에 보면 아마 학교에 계시면서 공문으로도 받아 보셨을 텐데요. 그 위쪽에 있는 게 교사 성장 체계이고, 여기에 밑에 있는 게 교사 연수 체계입니다. 이 3 가지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저희가 공문으로도 보내 드렸고, 인제 교육청마다 게시를 한 곳도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특히 신규 코디네이터 분들께서는 그 오른쪽 맨 아래 칸에 보시면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에서 선생님들의 반응이 거기에 인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들께서는 가장 큰 효용으로 내가 어디 연수장에 찾아가지 않아도 학교로 와 주고 우리가 와 달라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니까 너무 편했다. 교사의 행정 부담이 없었다. 그래서 그때 연수받은 거를 그대로 바로 써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인프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거를 점검해 주는 데 큰 도움을 받았고, 업체에다가 어떤 요구를 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이 컨설팅 운영기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업체에서 알아서 고쳐 줄 거다." 이렇게 깊은 디테일한 그 제안서까지 써서 큰 도움을 받았다 등 무수히 많은 반응들이 있는데, 그 앞서서 작년에 코디네이터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셨고 어떤 성과 보고서들이 있었는지 참고하시면 활동하시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나머지 2 개는 정책 차원에서 인제 소개를 해 드리는 건데요. 인제 코디네이터 분들께서 정책에 대해서 많이 아시면 아실수록 소개를 해 드리거나 대화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심층 면담 가서 만나시는 분들은 그 학교의 관리자들입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 혹은 그 대표 선생님이실 텐데요. 교장, 교감 선생님들 공문 많이 보시잖아요. 이렇게 정책을 조금 더 많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보다 꼭 많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있어서는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알고 가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에 따라서 교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디지털 튜터를 배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단위의 테크센터가 있어서 학교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테크센터의 직원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그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개선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네트워크 점검 개선, 특히 인제 텐지망을 까는 이 학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요 관련 정책들 소개해 드리고요. 인제 마지막으로 수업 혁신 교사 성과 보상도 현재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인제
여기는 올해라고 되어 있지만 작년부터 수업혁신 교사상을 신설을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들 찾아가서 면담하고 나서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에 정말 진심이시군요. 지금 선생님 하는 만큼만 한 것만 가지고도 여기에 한번 지원해 보세요. 소개하기 좋잖아요. 그렇게 교사상. 그다음에 각종 디지털 교육 연구대회, 수업 혁신 사례 연구대회, 인성교육 실천 사례 연구대회 이런 것들을 소개만 해주셔도 그분들에게는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 인성교육 실천 사례 연구대회가 들어가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저희 하이터치, 하이테크라고 했잖아요. 하이터치에는 이 사회정서 역량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인성교육 실천 사례 연구대회도 들어갑니다. 이 세 연구대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도마다 유공교원들, 중앙다행이 유공교원들 모두 글로벌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거의 2,0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제 연말에 해외 글로벌 선진 체험을 하고 오셨는데요. 영국의 배쇼도 다녀오시고 뭐 미국에 있는 스템 교육도 다녀오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그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좋은 경로들을 소개해 주시는 것도 학교에서는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여태까지 이제 좀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의 얼굴인 우리 코디네이터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와 앞으로의 헌신에 대해서 미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